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 후 폭풍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발뺌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더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슈퍼볼 개최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년 전보다 150%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굴제 보험사인 헙 인터내셔널에 합병된 헙 천하가 보다 전문화된 플랫폼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나섭니다. 커뮤니티 에이전시의 편리함과 내셔널 브랜드의 장점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A시 13지구 미치오 파렐 시의원이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일부가 13지구에 포함된 만큼 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지킬 수 있고 실용적 정부가 될 수 있는 국정과제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매년 수억 원대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가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움직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기술주가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4도가량, 내일은 기온이 더 많이 올라서 낮 최고 78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르면서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This guy is brutal and what's happening in Bucha is outrageous. And everyone's seen it.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살인 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부르는 등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EU가 앞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공동조사팀을 설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역시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보고들은 전쟁 범죄의 가능성,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증거 보존, 독립적인 조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구제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오늘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참여는 웃음거리이며 잘못된 것이라면서 유엔 총회가 이사국 자격 박탈 투표를 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달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인권을 유린하면서 다른 회원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가 이사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격 박탈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이 당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에 배치한 병력의 3분의 2가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은 철수 전에 키이우에 초점을 맞춰 20개 미만의 대대 전술부대를 배치했지만 지금은 3분의 1가량만 주변에 남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철수한 러시아군 다수가 친러 국가이자 우크라이나의 북쪽 접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집결했다면서 이들은 재조정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다시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한 125개 이상의 대대 전술부대 가운데 대다수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고 미국은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를 경악해 한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를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소행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Я думаю, що це більше, ніж це є геноцид. 민간인 대학살까지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И ежедневно, понимаете, там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в бочках, в погребах и так далее, задушенные и просто замученные. Поэтому считаю, что им нужно... 러시아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Там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ыла устроена инсценировка, которую разгоняют по всем каналам и социальным сетям украин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 их западные покровители. 하지만 이 주장을 고지곳대로 듣는 나라는 없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in diesen Stunden erreichen uns furchtbare und grauenerregende Aufnahmen aus der Ukraine. Wir sehen Dutzende erschossene Zivilisten in Buchta. 독일은 부차 대학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와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를 잠정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놨지만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에 이어 전쟁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자국민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는 벌판이나 땅속 구덩이, 지하실 등에 감금돼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데니소바 인권감독관은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군의 포로가 됐다가 풀려난 이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 CDP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사이버 공간, 디지털 기술 정책과 관련된 국가안보과제와 경제적 기회 등을 담당하며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대사급이 국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와 중국이 인터넷에서 점점 더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각인시키려는 시점에 디지털 권리 문제를 외교 정책의 본질적 부분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주듯 우리는 디지털 미래를 정의할 규칙과 인프라, 표준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편적 권리와 민주적 가치가 디지털 일상의 중심에 있는지,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지에 관한 질문에 함께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양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했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상기시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선택은 북한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made clear that we remain open to diplomacy, but it really is up to Pyongyang to decide the path forward. 미 국무부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방미 중인 중국 류사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t's also important that we consult with those countries that are in a position to wield leverage over the DPRK. 이에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류사오밍 중국 대표를 만나 북한의 협상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움직임도 포착되며 상황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이은 중국 측과의 면담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워싱턴 DC 소재 전직 의원 연맹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한국 정치 지각 변동에서 새로 들어설 한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발을 맞출 것 같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적대적 행위와 인권 탄압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에서 공포정치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국제사회 분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행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폐쇄된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 벌써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면은 101번 사우스와 교차하는 구간 9마일 정도로 정체 심한 편이고 올림픽 블루버드부터 워싱턴 블루버드까지 10마일대로 또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도 또다시 버논 에비뉴까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역시 솔라노 에비뉴 구간 10마일대 또 6가 구간부터도 또다시 거북이 걸음으로 운행하면서 특히 10번 이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오늘도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면서 슬라슨 에비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눈에 띕니다. 60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팩 로드 구간, 텔리그래프 로드 구간에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고 710번 프레이 노스 방면과 91번 프리웨이가 교차하는 구간에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굴지의 보험회사인 헙 인터내셔널에 합병된 천하보험 박기용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합병으로 보다 전문화된 플랫폼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하보험이 지난 1일 헙 인터내셔널과의 합병으로 헙 천하로 새로 난 가운데 헙 천하의 박기용 대표는 4일 이번 합병은 한인타운 성장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도 타운 발전에 발맞춰 성장해 나가야 하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보험 에이전시의 보험 상품 가격, 서비스 등 전문화된 플랫폼이 아쉬웠던 상황에서 대형 보험회사에서 한인 고객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는 이 커뮤니티의 그 비즈니스, 도메스틱 비즈니스 크지만은 또 한국에서 오는 지사 상사들에 대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 사이즈가 큰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메인스트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코리안 커뮤니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5년 전에 헙이 시티를 인수해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마켓의 영역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좋은 그 경험을 만들어준 거예요. 5년 전 헙 인터내셔널이 한인 보험사인 시티보험을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 천하보험을 인수하면서 한인 고객 영역이 겹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시티보험과 천하보험의 타겟층이나 스페셜티가 다르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헙 인터내셔널이 전국적으로 500개의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는데 각 에이전시마다 컬처를 인정해주는 것이 장점이라며 고객들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에이전시의 편리함과 내셔널 브랜드의 장점을 모두 갖춘 보험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천하 자체만 갖고 있는 이 스트렝스, 그 파워에다가 이 내셔널 브랜드의 파워가 합쳐진 그와 같은 코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사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고객들이 줄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본인을 비롯해 천하보험사 전 직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카운팅 쪽은 아무래도 민경이 되니까 어카운팅 쪽은 이제 본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일단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서비스 플랫폼에 종사하는 우리 마케팅이나 또는 언더라이터나 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해주는 팀들 모든 팀들은 그대로 다 고용 승계됩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서 천하의 이 현재 포지션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4년, 그 다음에 5년, 10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천하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헙의 플랫폼을 저희들이 같이 얻고 손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13지구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오늘 LA 한인회를 방문해서 한인들이 겪는 문제를 돕고 원활한 소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선거구제 조정으로 한인들의 밀집지 중 하나인 4지구 일부가 13지구로 편입된 가운데
13지구를 관할하는 미치 오페럴 LA 시의원이 4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들의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LA시가 겪고 있는 길거리의 노숙자 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노숙자 문제의 경우 LA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 쉘터뿐만 아니라 영구 주거시설 제공, 노숙자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단행한 에코팍 홈리스 판자촌 철거를 예로 들며 이곳에 거주해온 노숙자들에게 하우징을 제공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5월 말 에코팍을 성공적으로 재오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재정비된 공원에서 인근 주민들이 결혼사진과 졸업사진을 찍고 조깅을 하는 등 맘 놓고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에코팍의 재정비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omen and seniors feel safe, and men too, jogging and walking the park, and picnics are back. It's a safe, beautiful environment. The crown jewel of the Echo Park, of the park system in Los Angeles rather, is back.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 유틸리티비 비용,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아직 유효하다며 자격이 되는 한인들은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페럴 시의원은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13지구 사무실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also led in the utility relief program called Help is on the way. And if you'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The Microenterprise Recovery Grant Program is now available. 오페럴 의원은 한인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톡 채팅방을 마련하고 채팅방을 통해 한인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을 다운로드한 후 검색 기능에서 Council District 13을 검색하면 채팅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50% 증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2월 한 달간 408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330만 명이며 국제선 이용객은 74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은 1년 전과 비교해서 228%가 증가했습니다. 공항 측은 슈퍼볼 개최와 코로나 감소로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 공항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레드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85만 5천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서 2%가 줄었습니다. 또 주택 거래는 3,240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1%가 급감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전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구입이 힘들어졌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7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AAA는 오늘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9센트가 떨어진 갤런당 5달러 97.9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9.1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0.8센트 떨어진 갤런당 5달러 93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6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기간 9.9센트가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399명, 사망자는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은 287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3명입니다. 보건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는 모두 해제됐지만 최근 들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내외 모두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2일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72.2%로 추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은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에서 15일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3월 이후 상승해서 마지막 주에는 57.3%로 올라서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져나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은 아직은 안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9%가 감소한 28,08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올 10월에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를 위한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4월 1일부터 사전 등록이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접수는 6월까지 최소 90일간 진행됩니다. H-1B 사전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선불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페일린은 지금 미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극좌 세력이 미국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주의 단 한석인 연방 하원의원 자리는 지난달 돈영 의원이 88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돈영 의원은 지난 49년간 알래스카에서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페일린의 합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면서 영 전 의원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5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페일린만큼 큰 이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의 올해 시청률이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연예 매체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64회 그래미 시상식 생중계를 지켜본 미국의 시청자는 893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 880만 명보다 불과 1% 많은 수치입니다. 작년 시상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볼거리가 대폭 축소된 채로 진행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래미 주최 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맞먹는 행사로 올해 시상식을 꾸몄으나 시청률은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LA타임즈는 안방 관객이 스트리밍 비디오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라이브 TV 시청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상식 쇼가 과거와 달리 더는 시청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월요일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 정책 설계도인 국정과제에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지킬 수 있고 실용적 정부가 될 수 있는 국정과제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3개에서 5개 정도씩 추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규제, 연금 등의 개혁, 부동산, 균형 발전 등 각종 의제가 공약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우선 과제는 정하지 않았고 조직 개편 방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는 머슴이니 일 잘하는 게 우선이다. 실용주의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이달 중순 한 차례 정리를 거쳐 다음 달 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나열식으로 내놓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100대 과제 나열했지만 못 지켰으니 사회 경제 여건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30에서 50개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원자재 수급, 물가급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당면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민생 우선이란 방향은 분명히 한 겁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 한편 윤 당선인은 보도사진전을 찾은 자리에서 총리와 장관이 같이 일할 사람도 뽑도록 하겠다는 책임 장관제에 대한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매년 수억 원대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씩 4년 4개월 동안 모두 10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장관들이 김앤장에서 일하면 보통 연봉 5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로 봐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맡은 일이 대외적이고 국제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2002년 말에는 8달 동안 김앤장 고문을 맡아 1억 5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앤장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는데 이때 한 후보자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오늘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치 의사를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통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한 후보가 진정하게 소통하고 협치를 잘 해보자며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면 못할 것이 있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해 민주당 인사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점령군에 빗대서 비판하자 인수위 측이 부적절한 거친 언사라고 맞받아치며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새 정부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도 벌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원회가 안하무인격 점령군 놀이에 빠져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며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했단 겁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시 검찰이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감입니다. 인수위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새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윤 비대위원장의 말은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그러자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가 막말의 기준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꼬집는 등 양보 없는 설전이 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내각 인선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곧장 인사청문 TF를 꾸리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이 기본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도 저축은행 사태 책임과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에 한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전 후보까지 소환해 엄호에 나섰습니다. 총리 후보자 한 명 갖고도 기싸움이 벌써 치열한 양상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전국에 들어서면 여야 공방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신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히 추진해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도 결국 올라가지 않게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상정이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가운데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안보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예비비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것과 달리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496억 원 가운데 300억에서 350억 원대 규모를 먼저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방침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등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 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쳐서 기재부에 파악해서 요청했고 앞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은 대선 이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신구 권력 충돌로 이어지며 전국을 마비시켰습니다. 지난달 가까스로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양측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한 겁니다. 다만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이번 달이 지나야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5월 10일 취임에 맞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겨도 주변 지역 추가 규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한 언론이 국방부 청사 주변 지역 개발 제한은 애초부터 없었고 현재도 고층 건물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해당 지역에 간접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는 현재 국방부 청사 주변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대공 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고도 제한은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거듭 비난하면서도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거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순수 핵 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욱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을 운운한 것 자체가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움직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기술주가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03.61포인트가 오른 34,921.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36.78포인트가 상승한 4,582.64, 나스닥 지수는 271.05포인트가 뛴 14,532.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4달러 1센트가 오른 배럴당 103달러 2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를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CEO가 오늘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오늘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경기 반등, 높은 물가 상승률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시아 제재가 맞물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이들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은 앞에 놓인 리스크를 극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평화로운 해결의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 그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공급망 추가 차질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새롭게 강화된 민주주의 동맹의 장기적인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의 지분 9.2%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머스크가 제출한 트위터 지분 매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14일 트위터 주식 7,350만 주 9.2%를 사들였습니다. 로이터는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니티브 자료를 인용해서 머스크가 8.79%를 소유한 뱅가드를 제치고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은 지난해 11월 CEO에서 물러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보유 지분 4배를 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지분 취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트위터 인수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리서치 업체인 CFRA는 머스크의 이번 투자는 그가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전면적인 인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2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2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0.5% 줄어든 5,4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수주는 전월 대비 1.4% 증가해서 1.5%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월 공장제 수주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0.6% 감소보다는 덜 줄었으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2월 국방을 제외한 공장제 수주는 전월보다 0.7% 줄었고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공장제 수주는 0.4% 증가했습니다. 3월 고용 추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탄탄한 고용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3월의 고용 추세 지수가 120.56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월치 118.9보다 개선된 수준입니다. 3월 고용 추세 지수를 구성하는 8개 요소 가운데 6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시장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연내에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봅니다. 먼저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소식입니다.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박효준 선수가 시범 경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효준은 오늘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시범 경기에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 볼넷 하나 득점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시범 경기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3회 3전 홈런을 터뜨려서 오늘 경기를 3타수 1안타로 마쳤습니다. 탐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오늘도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최지만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시범 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지만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이 PGA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조지아주 어거스틴의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관중들도 다시 돌아오고 개막 하루 전에 열리는 파3 컨테스트도 시작이 됩니다. 또한 타이거 우즈의 필드 복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즈는 지난주 어거스타에 도착을 해서 연습 라운드를 하면서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즈는 2020년 11월 마스터즈 이후 1년 4개월 동안 정규대회 투어에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와 김시우, 이경훈 등 3명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한 제니퍼 컵처가 세계 랭킹을 30계단 끌어올렸습니다. 컵처는 오늘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53위에서 37계단이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는 1월 말부터 고진영이 지켜오고 있는 가운데 2위에서 5위도 넬리 코다, 리디아고, 이민지, 그리고 야타야 따띠꾼 순으로 그대로였습니다. 박인비는 6위를 지켰고 김세웅은 9위로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 기온차가 상당히 큰 주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 주 LA 일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95~6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예상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부터 수요일 오전 3시까지는 강풍주의보가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 일대에 내려져 있습니다. LA지 오늘 밤 대체로 맑겠고 밤 최저 54도,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58도가량을 보이면서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7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5도, 해안지역 68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흐리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도 역시 흐린 날씨에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절기상 청명이자 식목일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여전히 말썽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로 예상됩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